지금 뭐 대통령이 어제 9박 12일적으로 이제 중남미 순방을 갔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뭐 저희는 그런 표현을 좀 자제는 하고 있지만 이제 언론에서는 뭐 시한부 총리다, 식물 총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독 주인공이 된 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황상으로는 그렇게 말하자면 식물 뭐 총리라든지 무력화된 총리다 이런 거는 뭐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께서 그런 지적이 있다고 해서 그걸 불쾌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고 그게 사회적 분위기고 그게 바로 민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대통령이 비운 자리에 더더구나 김무성 대표하고 아주 갑작스럽게 독대까지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뤄볼 때 이완구 총리는 물론 어제 뭐 국회에서 그렇게 묻는데 글쎄 나를 참 떼내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아마 더 소신을 갖고 더 일을 잘하라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이 총리는 총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갈 그런 입장에는 있지 못하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리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어쩌면 이 총리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도 저번 또 성품에 비춰보면 어쩌면 무슨 뭐 또 다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하게 그렇게 좀 뭐냐면 민심을 생각하더라도 좀 차분하게 겸손하게 대통령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희가 운명의 9박 10일 뭐 이렇게 해서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제 대통령은 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순방 후 거취를 결정하겠다. 근데 이완구 총리는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 했는데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반전을 모색하려고 할 거 아닐까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서 제시를 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부터 많은 움직임들을 보이셨고 저는 그 부분들이 그다지 적절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걱정스러운 게요. 지금 대통령 외유 중이시면 사실은 권한 행사가 이제 국무총리께서 내일을 챙기셔야 되는데 일을 챙기셔야 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밖에 나가 계시고 국무총리는 지금 언론에서 여론이 이런 식으로 질타를 받고 있고 그 다음 순서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또 나가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호의 선실은 과연 누가 잡고 진행을 하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체계가 잡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잠깐 며칠이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흔들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참 딱한 대한민국호가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지하는 의미에서는 아니고 총리께서도 또 원칙적인 의미에서 흔들림 없이 수행을 하겠다고 한 말 자체는 뭐 저는 그거 자체는 잘했다고 봅니다. 자,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이제는 대통령 대신이 아니면 국무총리가 참석을 해야 되는 행사 일정들 조금 저희가 간추려서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자, 당장 일요일날 이제 4.19 혁명 기념식이 있고요. 월요일날 장애인날 행사, 이래서 이제 무슨 날 행사도 있고, 사우디 석유부 장관까지 접견을 해야 됩니다. 뭐 4.19 혁명 기념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어서 총리가 보통 참석을 했는데, 자, 저런 거를 참석을 하면 4.19 혁명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사우디 석유부 장관하고 뭐 원유 수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온통 다 리스트 얘기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자들이 그렇다고 안 물어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참 뭐 총리가 그래도 정해진 일정은 뭐 소화를 하는 거는 이제 바람직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그 총리에게 솔리는 거는 지금 뭐 거기서 외국 장관 만나서 뭘 이야기했냐 무슨 그다음에 뭐 4.19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게 묻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물으니까 제 생각에는 총리께서 뭐 의혹은 있더라도 다른 그 주무부처 그 장관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좀 말하자면 절대 깨끗하다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그렇지만 민심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은 그 와중에 그 중심에는 자신도 있다. 이걸 충분히 인식해가지고 좀 근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총리가
국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은 뭐 청와대 이병기 실장도 있고 또 당에는 또 김무성 대표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과장되게 앞나서 가지고 끌어나가는 그런 모습은 뭐 안 보이는 게 더 이익이 아닌가 이런 자, 생각이 이제 대통령이 어제 김무성 대표 만나갖고 수사는 철저히 해서 누구든 처벌을 하고 뭐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도 뭐 필요하다면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 하고 거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줬는데 문제는 이거와 별개로 이제 우리 사회나 정부나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뭐 당장 공무원 연금도 있고 세월호 인양도 있고 경제 활성화도 있는데 이런 전국에서 과연 이런 굵직굵직한 국정 정책이나 방향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순탄하게 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거든요. 힘이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런 세월호 인양, 공무원 연금, 경제 활성화 이런 건 다 여야가 네. 각각의 안이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정말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 이해 자체가 당사자들도 있고. 그렇죠. 네. 여야의 합의 그리고 이해 당사자 모든 여러 가지 안들이 있고요. 거기를 제대로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평상시에도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특검 문제로 벌써 여야가 이견을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대립하고 있으면 저것들을 위해서는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과연 임시국회를 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거는 아까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총리에 대한 질문이나 총리에 대한 대정무 질문, 뭐 기자들의 질문 다 이완구 총리의 개인에 대한 질문보다는 총리로서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뭐 경제 활성화 문제는 좀 다르겠지만 세월호 인양이라든가 공무원 연금은 굉장히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당사자들의 어떤 양보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중립적이고 권위적인 어떤 존재가 이 갈등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총리의 위치는 권위가 굉장히 상실된 상태라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개인으로서 이완구 총리님한테 한번 좀 건의를 드리면 아까 좀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는 오늘 많이 나왔는데 한편으로 또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겸손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자기의 너무 자신감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총리에 대한 그 거취를 10일 동안 결정할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총리는 대통령 외유 중에 국정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챙겨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우려에 대해서 국정 운영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잘 하겠다라는 게 이완구 총리의 답변이었습니다.